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지금 금일은 상상하지도 못한 미친 대상승장 온다. 올해 삼성의 승부수 AI 대장주, 이 주식 한 종목만 사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늘 말하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방송은 절대적으로 단타라든지 뭐 단기 스윙 뭐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자, 늘 말한 게 내가 만약에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여기 멤버십에 이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오늘이랑 뭐 금전일 수익 안 나고 월요일에 손절 보긴 했지만 손절을 당당하게 밝힐 만큼 수익이 월등하다. 자, 그리고 단기 스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월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월 7일에 분명히 레몽레인을 얼마 11,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레몽레인이 어떻게 되었다? 자, 레몽레인 11,000원 아래에서 3월 7일 여기 이렇게 매수기에 주고 지금 상한가에 연상한가죠. 그러니까 내일 말에 또 그 갭 나오면 벌써 100% 벌써 100%. 그래서 뭐 내가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멤버십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시황 부분의 영상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보면 알겠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온칩스가 어떻게 되었다. 자, 5월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몇 배? 6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몇 배? 한 6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시노펙스까지 상승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다? 이 미친 상승장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CPI 지수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제 사실상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든지 뭐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괜찮았을 건데 예상치보다는 뭐였습니까? 0.1% 더 높게 3.2% 정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3.2%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 시기는 늦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3월 달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는 뭐한다?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CPI가 3.2%로 나왔다. 2% 아래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뭐다? 악재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악재가 되어야 되지 맞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이 분명히 악재가 되어야 당연한 이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했다? 7%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라든지 S&P 지수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시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왜? 아니, CPI 지수가 분명히 예상치 상회했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왜 이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죠. 뭐다? 최악은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상승한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지난달 대비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난달 CPI 지수를 봤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뭐다? 물가가 아직 잡히고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음에도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뭐다? 과열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다? 이 사실상의 최근에 파월이 자꾸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3월달,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사실은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뭘 예상하고 있었냐고 하면요.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CPI 지수 발표를 통해서 뭐가 그냥 확실시 된 거예요. 3월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고 이 속도라든지 이 지금 이 물가가 잡힌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한다? 6월 중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예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원래 그냥 예상했던 최근 우리가 이 1월, 2월에 이제 CPI 지수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증시가 휘청거렸던 것처럼 파월의 발표와 함께 증시가 휘청거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6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사실 6월 금리 인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모멘텀으로서 증시에 오히려 강한 상방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면 좋은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진짜 상상치도 못한 미친 상승장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올라가는데 증시의 상승에 기름을 부어줄 만한 모멘텀이 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모멘텀을 지금 AI 반도체다라고 할 수가 라고 확정만 지을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봤을 때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러시아가 뭐 한답니까? 현실에 기반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 우리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종전까지 딱 때려버린다. 그럼 그냥 증시는 미친놈 마냥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 최근에 뭐 한다? 코인 열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은 수급이 코스피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뭐 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같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코인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코인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전 코인 가지고 2억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 유튜브를 좀 많이 찍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고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아 이거 고점에 사면 망해. 이미 끝났어. 우리 늦은 거야 하다가 살까? 아닌데 빠지겠지? 사자! 그때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이다가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지금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 순간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이 저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알파의 이런 비트코인의 비투라든지 이런 열풍들이 함께 불러일으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증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증시는 그냥 미친놈처럼 이렇게 퉁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쌍봉도 아니고 저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스피의 강한 신고가, 강한 상승, 강한 이런 지수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흡사하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코스피 지수고 삼성 지수고 이 종목군들 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국내는 삼성이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해봐야 된다. 코스피의 대상승, 미친 상승 랠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발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강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 이걸 제가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AI 열풍, AI 랠리와 함께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서 안 오른 종목이 없을까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합니까? 또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어젠가 뉴스 나온 유리 반도체 기판이란 거겠죠. 삼성도 낙점한 유리 반도체 기판. 그래서 갑자기 유리 반도체 기판하면 이게 AI라면서 이게 뭐 갑자기 왜 유리 반도체 기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리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뭐다? 이 AI 반도체 판을 흔들 게임 체인저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라든지 SKC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뭐하고 있다?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뭐 참전 수준이 아니라 이미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뭐 유리기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 유리기판이 왜 AI 반도체냐 하는데 아까도 앞에 얘기한 게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AI 반도체 왜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리기판이 삼성이 얼마나 이 여기에 승부수를 새로 던지는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사실상의 HBM은 뭐한다? 제가 늘 말하는 게 AI 반도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삼성은 이미 어디에 밀렸다?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반도체 한 발 밀린 이 삼성이 초격차 기술로 세 판 짜기를 나서고 있는데 그 세 판을 짜는 거에 있어서 요즘 자꾸 승부수로 띄우는 게 CXL이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CXL이 언급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삼성이 요즘에 투자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AI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뭐한다? 이 전력이 엄청나게 많은 전력량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 같은 경우도 AI의 성장은 결국 전 세계적인 전기 부족, 그 다음에 뭐 변압기 부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 변압기, 전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의 성장 속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어디로 승부를 본다고요? 저전력 반도체로 승부수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뭐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업계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데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취약해요. 근데 유리기판은 열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최소화하게 되면요. 이 유리기판을 적용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을 지금 몇 배,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뭐가 된다? 초저전력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서의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다 보니까 초전력 반도체 유리기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미래는 애초에 전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는 삼성이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이 투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AI 열풍이라든지 반도체 열풍과 함께 AI의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이 유리기판으로서 뭐한다? 격돌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2조에 대한 시장 규모예요. 지속적인 모멘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유리기판만 보고 논다고 하면은 최근에 차트가 이쁜 좀 대장주적 성격은 저는 사실 YC캠이라고 생각을 해요. YC캠. 근데 YC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YC캠 같은 경우 사실상에 이미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죠. 3월 1일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르지 않은 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엮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HB 테크놀로지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유리기판 개발 착수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뭐하고 있다. 이 삼각수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삼각수렴 때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서 슬슬 다시 강한 상방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눈여겨보시면 또 많은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가격 전략, 부분의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단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주에 1회 정도
아니면 가격 전략은 매일 잡아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주에 1회 정도는 단타도 진행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